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짜 쉽지 않네요. 코스피는 3%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1조 2천억 원 가량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3%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인 좀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현정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미국 증시 부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증시도 부진했고 사실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만 본다면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강대국의 증시라는 점, 그리고 많은 미국 내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투자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좀 미국 증시만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는 없었습니다. 강대국 패권국으로서 좀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앞으로도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이나 중국 등의 비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고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AI 패권국으로서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딥시크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이제 위스덤트리사의 주식 헤드인 제프 웨니거는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국의 터리픽 10이 이제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모멘텀을 받으려면 좀 감세 정책과 같은 정책단에서 드라이브가 걸리거나 혹은 실적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높은 편이어서 트럼프가 최근과 같은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재무부 장관 베센트는 취임 후 6개월은 조 바이든 경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좀 전 행정부로 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내년에 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증시 성과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 정책과 같은 좀 모멘텀이 있을 때 미국 증시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주식 시장보다 좀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좀 작년 연말부터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4월 2일을 좀 지나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부진하지만요. 전체적인 또 상황들을 보면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모멘텀도 많습니다. 지금은 재정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증시를 이렇게 급락하게 둘 수는 없겠죠. 앞으로 기대가 좀 큰 것 같고요. 이어서 유럽과 중국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 증시 쪽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든지 앞서서 딥시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딥시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이다 보니 중국 쪽에서 꽤 많은 현재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상반기에 미국이 쉬어가는 와중에서 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수나 좀 기술주 위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수주가 좀 기술주보다 성과가 좋으려면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경기가 좀 좋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터리픽 10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좀 늘린다고 하고 있고 또 텐센트 호실적이 최근에 발표됐고 또 딥시크 차세대 모델이 좀 예상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등 이런 이제 AI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보다는 좀 기술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좀 연초 이후로 봤을 때 항생지수
지수가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 중국 본토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7%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갭 메우기 차원에서는 좀 내수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모멘텀이 있기에는 기술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강구통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강구통을 통한 매수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구통에서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두 지수가 좀 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부의 효과로서 좀 내수로도 온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지수단에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좀 홍콩 기술주 비중이 높은 MSCI 차이나 지수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으로는 티커가 MCHI 상품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코덱스와 타이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좀 유동성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테마단에서 접근을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 인터넷 테마에 투자하는 크레인쉐어즈에서 운영하는 K웹 상품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AUM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상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상품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쪽은 아직 경기 반등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본질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 네. 단기간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있었던 양회를 보더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내수 진작이나 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던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구원식 정책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수 소비를 좀 겨냥하고 이루어진 정책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좀 이런 정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소비를 좀 봤을 때는 좀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는 좀 작년 11월 이후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이후로 좀 우회 수출이 막힌 상황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증시 부양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제 부의 효과로서 소비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유럽 쪽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 들어갈 돈이 유럽 쪽으로 그리고 중국 쪽으로 또 분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들 있는데 유럽 증시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계속해서 좀 연초 이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에 경기 눈높이에 대한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유럽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가 단에서 성과를 좀 보자면 러우 종전의 재건 수혜가 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가 연초 이후로 한 30% 정도 올랐고 또 이제 러우가 종전이 될 경우에 이제 유럽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이제 저가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제조업 경기가 부흥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면서 독일 증시도 한 18% 정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유럽에 투자하는 ETF는 좀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이제 영국이 포함된 상품과 영국이 포함되지 않은 유로존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업종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에서 M&A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유럽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계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좀 금융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민감 섹터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피델리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을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영국과 유로존이 좀 경기 수축 국면에서 회복하는 국면으로 좀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경기 민감 섹터인 금융주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국 비중을 높이고 싶으시면 VGK라는 상품, 영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분들은 이제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EZU 상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테마돈으로 접근을 할 때 유럽 방산업종 좋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게 안보 자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국가들이 좀 국방비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2배 이상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EUAD라는 유럽 방산 상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상장시킨 글로벌 방산 상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쪽도 만나보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원자재, 금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금광기업도 리포트도 내셨던데 뭐 금에 대한 전체적인 스탠스 그리고 몇 가지 상품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관련된 또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3,100불을 맞습니다.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사실 금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지속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수요에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금 가격 상승이 좀 견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 부과의 우려로 이제 미국 내에서 선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런던 금고에 있던 금 현물들이 이제 미국 내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2년과 같은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가격단에서 부담스러운 레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봤을 때 저는 좀 금광기업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금광주 관련 ETF의 성과는 이제 금 가격에서 금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차감한 스프레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금광주에서 좀 비용이 높은 것을 살펴보면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천연가스가 좀 계절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견조한 상황에서 비용단에서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좀 금광주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장격 상품으로는 이제 바네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DX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ETF 애널리스트여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리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GDX의 상위 보유 종목을 봤을 때 베리골드나 뇨몬트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금광산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휘튼 프레셔스 메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광으로부터 이제 계약을 통해서 금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면서 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스트리밍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좀 운영 리스크는 낮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휘튼 프레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액 비중에서 금과 더불어 은의 비중도 좀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를 때도 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좀 선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 가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티커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